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의 한 사설학원 현관 앞에서 폭발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한태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7시 7분쯤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9층짜리 건물 3층 복도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는 여러 장의 전단지 일부가 불에 탄 채 발견됐고 건물 천장에는 깨진 형광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미국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경찰은 반미 반파쇼투쟁위원회라는 문구를 확인한 결과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학원이 미문화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개인 사설학원인 점으로 미뤄 반미 성향의 인사가 이 학원의 명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미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실제 폭발물 여부 등 테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시민들을 대피시킨 한편 현장을 감식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칠곡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구 소년원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전 예정지 선정이 거의 끝난 가운데 이를 추진할 민간업체 선정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71년 중구 동성로에서 칠곡 읍내동으로 이사온 대구 소년원. 당시 한적한 곳이었던 소년원 주변이 이제는 22만 명이 사는 칠곡 한복판의 아파트 숲으로 변하자 소년원이 칠곡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눈총을 받아왔습니다. 고등학교가 이 근처 없으니까 이왕이면 그 변두리 쪽으로 나가고 이쪽이나 저쪽을 합쳐서 고등학교가 이쪽으로 생기면 여기 주민들한테 훨씬 낫잖아요. 대구 소년원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이전을 공식 요청했고 지금 현재 이전지에 대한 실사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8곳의 후보지를 추천받아 4곳으로 압축한 뒤 북구의 한 지역을 최종 선정해 정밀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임야로 알려진 이전 예정지는 대구 소년원 면적의 1.5배에 이르러 만성적인 공간 부족에 시달려온 소년원 시설 확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전 방식은 이전 예산이 없는 법무부와 대구시를 대신해 민간업체가 나서 개발 이익을 갖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업체에서 그 부지 매입하고 건물을 다 짓고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그쪽으로 체납을 하고 그리고 현재 부지를 아마 그 대신 이제 재무장려 방식으로. 그러나 그동안 대구 소년원이 있었던 북구 지역 안에서의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근에 다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대구시와 법무부는 이전 대상지와 업체 선정이 순조로울 경우 이르면 오는 6월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 3년 내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4.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했지만 오늘 낮 최고기온은 대구 21도 등 구미 포항 20도, 17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면서 차차 흐려져 내일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우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20에서 40, 경북 동해안 10에서 20mm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사전 신청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대출을 받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전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전 신청 기간에 접수하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본 접수 기간에 국민행복기금이 개별 접촉을 해서 채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합니다. 양 의회는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선언한 달빛 동맹을 의회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은
비롯해 군공항 조기 이전 추진,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사업 등 공동 아젠다 추진에 필요한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각 분야별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구 칠곡 지역의 치안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초 지난달 문을 열기로 했던 대구 강북경찰서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8일 이성한 경찰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강북경찰서 개서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직원들의 인사 발령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당초 지난달 초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정부 조직 개편이 늦어지면서 예정일보다 2달 늦게 문을 열게 됐습니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오는 26일 제395회 정기연주회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드뷔시의 바다로 이름 붙여진 이번 연주회는 19세기 말에 동시대를 살았던 라흐마니노프와 드뷔시의 서로 다른 음악 세계를 연주를 통해 보여줍니다. 첫 무대는 러시아의 마지막 낭만파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였던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으로 시작하고 독일 낭만주의가 유행하던 19세기에 프랑스식 인상주의 음악을 새로 확립한 드뷔시의 곡이 연주될 예정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공구거리인 북성로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북성로 방향으로 달려라라는 행사를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27일 토요일에 열릴 북성로 방향으로 달려라는 가족이나 친구, 동료, 연인 등으로 이루어진 3명 이상의 팀이 북성로 일대를 누비며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가 아직 많습니다. 소방방재청의 전국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 현황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소방차 진입 불가 구간은 230곳으로 서울 331곳보다 적었지만 구간의 길이는 112.3km로 서울 98km보다 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곳은 1000여 곳이 넘었는데 절반 이상이 주거 지역이었고 도로가 협소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 구조적 외부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